우리가 앞서까지 했던 1번의 제목은 하이드로제닉이었어요. 하이드로제닉의 뜻은 전자가 하나뿐인,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까지 했던 1챕터까지의 내용이에요. 거기서 2챕터로 바뀌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2챕터의 내용 Many electron atom. 우리말 번역은 다 전자 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다자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 살면 다 아는 말이잖아요.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때 많다, 몇 개부터 많다? 2개. 그래서 원자 안에 전자가 2개부터 그걸 전부 다 다전자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요율표상에서 수수 빼고 나머지 다.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도 뭐 오비탈이라거나 아니면 뭐 전자의 성격이라거나 뭐 그런 것 등등등이 있겠죠. 이런 걸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를 고려할 때 맨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Effective Nuclear Charge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유효 핵전하.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유효 핵전하라고 번역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effective라는 말 요 EFF를 따가지고 아래 첨자 EFF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유효 핵전하라는 개념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간단한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간단한 모델이 뭐냐? 우선 다전자 원자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간단한 건 누구겠습니까? 다전자 원자에서 그나마 가장 간단한 건 힐륨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힐륨. 자, 요 놈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 둔 겁니다. 자, 힐륨은 원자 번호 몇 번? 2번이죠. 원자 번호 2번이어서 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핵 안에 양성자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E 플러스는 뭐죠? E 플러스는 뭐예요? E 플러스는 누구의 전하량이에요? 양성자 전하량이죠. 그래서 E 플러스 하면 핵 안에 있는 총 양 전하량이 될 거라고요. 거기에 전자를 몇 개 거느리고 있나요? 2개.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핵하고 전자 사이에 무슨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핵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놀라웠게도 앞선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는 없었던 전자와 전자 사이에 뭐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정력. 무슨 말 알겠죠? 되십니까? 저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때 인력과 청력에 의한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했죠? 인력과 청력에 의한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했죠?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인력, 청력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계산해 보려고 한다?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 어떻게 계산해요? 바로 상수 한 다음에 거리분의 전하량 곱, 상수 거리분의 전하량 곱, 상수 거리분의 전하량 곱.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때 여기도 공통 인자가 뭐가 있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이 제곱이 다 똑같은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싹 묶고 빼버리면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은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 상호작용을 뜻하는 거고, 앞에 이렇게 플러스가 붙은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청력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전자 원자 중에서 가장 간단한 힐륨을 모델링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실은 이 관계식은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 얘를 왜 더 이상 연산하거나 계산할 수 없느냐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Three body problem. 이런 말 기억나요? Three body problem? 바로 우리말로는 삼체 문제라고 번역하는 문제가 있죠. 뭐냐면 서로 인력 청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입자가 3개 이상이 되면 걔네들의 상호작용을 더 이상 계산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인력 청력이 보시다시피 한 가지를 넘어서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잡을 수는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더 이상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전자 모델을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바꾸느냐? 완전 새로운 컨셉 모델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꾼 거냐? 첫 번째, 1. 핵 전하를 자, 아까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2였죠. 2 쏘리. 넘버링 새로 합시다. 1 한 다음에 제목을 살짝 비워놓고 1 핵전하를 2에서 1.688로 감소시킵니다. 새로운 모델링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2 전자 간 청력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핵하고 전자 간의 인력 상호작용은 나타나는데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 청력 표현은 나와 있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핵전하를 줄이고 대신 핵전하를 줄이는 대신에 전자 간 청력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핵전하와 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원자핵과 전자에 대한 인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만을 표현하면 이런 꼴로 바뀌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왜 하느냐? 바로 그 위치 에너지 전체의 값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즉 뭐냐면 이렇게 예상되는 위치 에너지와 이 위치 에너지가 거의 비슷한 값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나타났던 위치 에너지 요소에서 잘 봐요. 여기는 인력 요소죠. 여기는 청력 요소죠. 청력 요소를 없애버리고 인력 요소를 살짝 감소시켜서 그 값의 크기를 세로이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새로운 뉴 모델링입니다.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청력이 무시됐다는 얘기는 훨씬 다루기 불편해졌다는 얘기야? 훨씬 편해졌다는 얘기야? 훨씬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자 간 청력 상호작용을 없애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그 1.688을
뭐라고 부른다? 문제에서 아까 저 제목에서 언급한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장한 개념을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유효 핵전화 개념에서 또 하나 이제 나와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영어 표현으로는 shielding factor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가림 인자라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표기하냐면 그리스어 알파벳 시거마, 그리스어 알파벳 시거마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곳에 정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Z 빼기 ZEFF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Z는 뭐죠? Z 바로 그냥 원자 번호입니다. Z 이펙트가 뭐고요? 방금 여기서 얘기한 유효액전하고요. 그러면 지금의 힐륨의 경우를 대입을 해주면 힐륨의 원자 번호 얼마? 2. 유효액전하 얼마? 1.688. 하지만 대략 0.3 정도 나올 거란 말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저 가림인자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바로 원자 내 전자 간 청력의 영향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일한 수준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청력을 없애는 만큼 핵전화도 줄였잖아요. 그 핵전화가 감소한 만큼이 바로 청력이 나타났었던 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에서 유효핵전화를 뺀 값을 뭐라고 부른다? 쉴딩 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있겠죠. 당최 넌 어디서 온 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Z 이펙티브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적, 이론적 방법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험적 방법은 얘는 이제 뒤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나중에 배우게 되거든요. 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 저 전자들의 유핵전하를 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건 당연히 손으로 계산할 수 없고요.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필요한 수리적 방법이 뭐 하트리폭 메소드나 아니면 셀프 컨시스턴트 메소드 이런 식의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컴퓨터와 함께 활용을 해서 저 유효액전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나는 그냥 무식한 실험화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잘 몰라요. 알겠죠? 이런 건 잘 모르고 이건 나중에 이제 물리 시간이나 뭐 코딩 시간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시고요. 나는 이제 뭐냐면 실험하던 사람이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실험 데이터, 이온화 에너지 등으로 이런 걸 어떻게 근사하는지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선 챕터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전자간 청력이 발생하는 이런 시스템을 뭐 다전자 원자라고 하고, 그 다전자 원자의 첫 번째 개념 유효핵전화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라비 안 늦었죠? 라비 접대 버스 놓쳤다며.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알았어, 좋아.